가져갈지가 잘 몰라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전 이 안에 답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참 피카데리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역사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림 잘 들리는 데서. 한단고비 하면은 그냥 우리 국민들이 참 선동을 잘 당해요. 선동을 잘 당해가지고 그냥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이고 만년 전에 뭐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우리 민족이 통치하고 뭐 세계를 다 해먹었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그럼 제가 이제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다는 거죠, 당연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사실 녹화해서 어디다 쓰는 거죠? 왜냐하면 보관용이요. 보관용이죠? 네. 네. 언론에 네. 제약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니 발표지 말고 저쪽 녹화는. 예, 녹화해서 어디다 쓰나요, 이거? 보도되는 거예요. 보도되는 겁니까? 모시가요, 모시. 아이고,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선동돼가지고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환단고비가 5권의 역사책이라는 걸 아세요?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20년 전에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민족의 한풀이한 책인가 보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뭐 역사학자는 아닙니다만 저는 천문학자고 저도 다 학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과학자를 사실 잘 안 믿어요. 남이 얘기해도. 그러나 저는 제가 믿기 시작하면 정말 목숨도 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학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는요 천문학자로서 평범하게 이제 살다가 이제 정년퇴 왕은 이제 등산이나 다이나 보다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환단고비 책에 보시면은 환단고비가 5권의 책인데 그 중에 단군색이라는 책에 보시면 무진오신년 오송치루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 있죠? 무진오신년 오송치루. 이게 BC 1733에 오성이 천문학에서 오성이라고 하면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죠. 뭐였다는 겁니다, 오성이. 이런 기록이 있는데 첫째로 저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맞춰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왜? 우주를 관측했다는 기록이 뭐 제가 다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있는 기록이 아니더라고요. 아마 이집트에도 저는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천체를 관측한다는 건 옛날부터 개인이 하진 않거든요. 천문대에 사는 거예요. 천체 관측은. 그러니까 천문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단권조선은. 천문대가 있는 나라가 어떻게 동굴 속에서 날고기 먹을 때나 나라가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이제 천문학적인 상식에서 일단 이해가 안 갔던 건데 제 후배 천문학자 2사람이 이걸 또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썼어요. 1993년에 나대일 박창근 2 후배님이 단군 조선의 그 천문 기록에 대하여 논문을 썼어요. 논문 내용이 뭐냐? 컴퓨터 돌려보니까 맞더라 이거예요. 1년 차이는 있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쇼킹합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이집트에서 뭐 4,000년 전에 뭐 피라미드 벽화에 뭐 천문 관측 기록이 있었다. 그거 돌려봤더니 맞더라고 그러면 아마 세계가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 것이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근데 나델 박사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가 대장암으로 죽어요.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근데 박창범 박사는 조금 내성적인 분인데 얼마나 시달렸나 이 얘기를 그 뒤로 잘 안 해요. 왜? 저걸 발표하니까 제야사학계에서는 막 좋아서 난리가 났고 기존의 이제 식민사학계는 항상 논리가 뭡니까? 우리 역사는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게 저렇게 천문관 조라 그랬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늘 하는 메뉴가 있어요. 중국과 베낀 거다. 왜 그렇습니다. 근데 세계 어느 나라 천문학자가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 천문학자가 중국 걸 베끼 다른 나라 걸 베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컴퓨터까지 돌려봤더니 맞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단군조선 역사를 다 날린 거 아니에요. 신화로 바꿔가지고 너희 역사는 전반전이 없어. 그래서 일본 서기가 더 긴 거야. 그러니까 대동아공영권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그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근데 축구로 말하면 너희 전반전이 없다고 우길참인데 이 기록이 뭡니까? 전반 한 15분에 페널티킥을 줬다는 기록이 한 줄 남아있는 거예요. 전반전이 없다고 지금 킥오프한 기록밖에 없으니까 그걸 단군조선 건국을 신화로 돌려버리면 역사는 자동으로 다 날아가는 거죠. 근데 껄끄러운 전반 15분이나 20분 정도에 페널티킥 줬다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만든 천문학자를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그렇게 못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를 돌려보시면은 아까 BC 1733이죠. 근데 1734 근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당시 달력이 뭔지도 모르고 달력이 있었나도 모르고. 근데 신기한 거는 60갑자기 있었다는 거지. 무진인년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 오성이 수성, 금성, 화성, 목금, 토성이 거짓말처럼 이렇게 이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 미술관 관계자가 다 나가신 것 같은데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예. 예. 그 말 좀 전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가들이 예를 들어서 역사를 잃어버리는 적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그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10개 같은 영화를 보면 그 유태를 이끌고 모세가 딱 그 건너가는 그 영화 명장면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의 환웅이 3,000무리를 이끌고 내려왔다. 그 그리는 화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볼 때마다 그 찰턴 헤스턴이 딱 그 바닷물을 갈라서 그 유태를 이끄는 그 장면이 우리가 압도되잖아요. 우리도 그와 비슷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3천의 제3행랑을 이끌고 환웅이 풍배고사 원사를 이끌고 여기 왔다. 그거를 그리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단군 같은 경우는 뭐 헤어스타일, 뭐 옷 대충 뭐 캐릭터가 나올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환웅은 그리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걸 정보돈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이 돈들여서 하고 안 좋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역사가 죽었다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미술관에 대해서 관계자분이 많이 들으셨는데 그쪽 얘기 더 많이 해주려고 그랬는데 결국 우리 동네만 나오면 살 수 없네요. 하던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딸시켜서 그린 겁니다. 그린 것도 아니에요. 포토샵으로 그냥 조합해 놓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옆에서 잔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화성이니까 불로스름하게, 이거 금성이니까 땅보다 훨씬 더 밝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앞에 컴퓨터에 보세요. 5개가 진짜 얼마나 다닥다닥 붙은 거냐면 이게 한 손으로 쭉 뻗어서 이 한 뼘 안에 다 들어가요. 이런 거는 오성이 보이는 건 크네요. 예를 들어서 밤하늘에 5개가 보인다 그런 거는 20년에 한 번은 거의 있어요. 근데 한 뼘 안에 들어갈 정도는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300년에 한 번 있어요. 대략. 네. 근데 이게 그 바로 장면입니다. 저는 나중에 좀 우리 집 현관에다가 큼지막하게 이거 빼서 걸어 놓으려고 그래요. 이 그림이 4,000년 전에 제 선배님께서 그 관측했던 걸 필사적으로 남겨놓은 거를 4,000년이 지나서 그걸 보고서 복원한 겁니다. 백두산 천지를 일부러. 네, 이거 그냥 생각 아니에요? 여기 잘라다가 붙인 겁니다. 예. 이건 예술적 가치가 있는 사실은 아니에요. 천지로 생각 좀 그래도 천지다 해야 또 고민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자 이제 시간을 확 잘라서 이제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위대한 나라였던 역사책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언제 다 없어지니까 조선 초에 다 아시지만 이제 수거령이 나오는 바람에 왜 우리가 한마디로 그거죠. 우야도 해고나고 나서 아이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건 그건 뭐 하늘의 뜻을 거역한 거라 할 수 없이 내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형님 나라로 모실 테니까 그 대신 나 인정해달라. 그 우리 조선 건국 때 그게 바로 국가 철학이죠. 그때부터
최근에 천문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제가 다른 건 뭐 그렇고 천문이라는 영화에도 그렇게 명나라 눈치를 보는 그 부분을 잘 기술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역사책을 보니까 다 우리 민족이 더 위대해. 그러니까 야 이런 책들은 다 없애라. 이 유명한 그 수고령이죠. 세조 때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활도 관찰사한테 이런 책들 다 없애라. 제가 따로 써놨어요. 고조선 기사, 대변설, 조대리. 그러니까 이런 책 중에 하나만 진본이 나와도 나라 역사가 또 바뀌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또 순진하게 진품 명품 시간을 맨날 본방사수했어요. 혹시 하나 나올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책이 아니죠. 근데 이 중에 보시면 안암로와 원동 중에 삼성기를 거둬라. 안암로와 원동 중에 삼성기를 거둬라. 안암로는 알려진 분 있잖아요. 신라 고성이고. 원동중도 최근에 뭐 이방원의 스승으로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기, 요 우리 성인 성자를 쓰는 것은 뭡니까? 환웅 단문을 삼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책도 거둬라. 그 다음에 다 알다시피 방개토 태왕비에는 북부여가 나옵니다. 우리 주몽은 북부여 출신이다. 북부여. 예. 근데 저는 북부여라는 나라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역사 그 시간에. 북부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해모수가 세운 나라인데 연석극에도 북부여라고 안 나오고 연석극에서 또 주몽이 아들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뭐 엉망인 거예요. 주몽이 해모수 아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엉터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북부여라는 그 나라가 있었다는데 광개토 태양부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건 거짓말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배우느냐? 근데 나중에 봤더니 환단고비가 5권의 책인데 개연수라는 분이 한일 합방이 되니까 이제 나라 혼이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그래도 수고령 때 살아남고 뭐 전달된 책들을 자기 집에 원래 있던 삼성기가 있고 또 진사한테 뭘 받고 해서 귀중한 책 5권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써있던 그러니까 안암로의 삼성기는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아까 수고령 이름이 제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암로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제목이 같으니까 개연수 열사가 편의상 상하로 나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군세기가 바로 뭐냐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무진50년 오성치루라는 기록이 그 담긴 책이에요. 근데 이함은 고성희 씨로서 고려시대 문화시중을 지낸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에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적도는 북부여를 다루고 있는 범장의 북부역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 이함의 후손으로서 고성희 씨 이맥이 이분이 아마 그 책 수고령을 하고 나서 거둬질 책을 볼 기회가 있었나 봐요. 편수관이나 뭐 이런 자리에 있다가 이분이 정말 하늘이 도와서 이분이 거둔 책들을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놨는데 공개는 못해. 그때 사회 분위기가 그때는 이 책을 내지 않으면 참한다고까지 갔었어요. 입자 처참 숨긴 자는 죽여버려라. 목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둬들인 책을 하이라이트에서 어떻게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태백일사 할 때 일자가 옛날 독이라는 게 일자예요. 고독한 일자. 고독한 역사, 숨겨놓은 역사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기라는 분을 통해서 아니 우리 집안이라서. 예, 그건 많이 잘하고 있어요. 고성희 씨 미안 이맥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예, 고성희 씨부터 제가 그래서 이맥이라는 분이 이제 나중에 이 태백일사가 가보로 전해지다가 내가 집에 있는 그 고성희 씨 그거 이렇게 책이 그쪽에서 발행한 게 있구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맥이 그 태백 이기라는 분이 이제 개연수를 준 거죠. 개연수 열사가 참고로 올해가 돌아가신 지 100년이 되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상당히 많은 행사를 개연수 열사한테 초점을 맞춰서 할 겁니다. 100주년. 그러니까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1920년에 잡혀서 돌아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모아서 한 군데 찍는데 제목이 없으니까 5권의 책을 그냥 환단곡이라고 한 거지. 환단곡에는 사실 책 한 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권을 찍으면서 환인, 환웅, 단군의 옛날 이야기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번역이 많이 됐고 제일 알려진 것이 이제 임승국 선생 그 책이죠. 근데 저는 증산도 신도가 아닙니다. 근데 항상 이 얘기 먼저 전제를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증산도의 그 안경전 정도사님께서 이 양반도 신도들이 하라는 포교는 안 하고 역사 바로잡는 일에 전념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크게 행동하신 거죠. 그걸 일부 사람들은 포교하는데 종교를 이용한다. 또 이렇게 그걸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뱁새는 황새의 뜻을 모른다 싶어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가 한 명이라도 더 교인을 만들고 그런 일에 더 전념하지 않고 나라 역사 바로잡기를 한 것이 오히려 그렇게 욕을 먹는 걸 보니까 세상에 참 무섭구나. 똑같은 일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옆에서 듣는 사람들은 다 정말 왜 종교가 왜 역사를 이용해? 이렇게 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 걸 보니까 세상에 무섭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소신껏 1400페이지, 800페이지가 사진과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저 옛날에 다른 한단국을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앞에 보면 뒤져버리고 그랬는데 그림 해설이 800페이지인데 뭐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쉽게 더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단국에는 이 책이 어떤 이름으로 명분으로 나왔냐면 편전은 운초 개연수고 교열은 이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또 잘 모르죠. 사람들이 봉오동 전투 본 사람부터 모르더라고. 홍범도라는 장군님이 지금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어요. 유해도 못 돌아보셨어요 아직. 근데 이분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양반들이 돈을 내서 초간본 30부를 찍은 거더라고. 그러니까 초간 목판본이 30부가 있는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한 권도 지금 전해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30권이 흩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어떤 데 5권이 의외로 그냥 덩어리로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때가 이 책을 나눠갖고 이렇게 활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몰래 하나씩 찍어서 나눠 갖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진보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유립이라는 분이 한 권을 가지고 계셨다가 이제 분실하게 되는 거죠. 분실하신 게 아니라 자꾸 뭐 시간을 아끼려고 막 가다 보면 또 오해를 하니까 잠깐 어디 다녀오셨는데 이 허름한 집에서 사시면서 잠깐 어디 다녀오셨는데 집주인이 도망간 줄 알고 책 다 팔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참 신기하게도 대전시내 한복판에 이 허름한 그 하남당이 이유립 선생이 살던 그 나무 있어요. 제가 작년인가 가서 찍은 겁니다. 근데 골목이 좁아서 건물을 찍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옆모습밖에 못 찍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전해져서 나온 책을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다 황당고기 썩은 고기 하면 이 양반들 지하에서 눈이 감기겠냐 이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워낙 정치, 종교, 지연, 학연, 빈부로 이 6가지 독버섯으로 맨날 선동대우를 당해버릇해서 그게 우리 민족의 단점인 것 같아요. 다이나믹한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한단국이 같이 훌륭한 책이 역사책 대접을 못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옛날 이덕일 선생 한 말이 기억나요. 북한에서는 한단국이라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각본으로 인용한다는 겁니다. 단군세계에 의하면 태백일살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한단국을 다 인용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환단국의 상고사를 보시면 환인환국, 환웅배달, 단군조선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이덕일 소장님의 통사를 제가 대충 보니까 7000년 역사던데 요것만 빠져있다고 보시면 돼요. 환웅배달부터 용어만 다르지 BC 3897부터 지금까지 보면 대략 이덕일 선생의 7000년 그 통사의 말은 7000년 역사가 됩니다. 근데 한국은 이거 누가 봐도 너무 오래됐고 우리나라만의 역사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건 명확하게 우리나라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왜? 이 한국에서 관고가
한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 서민산에 세운 나라가 화족의 나라가 되고 환웅이 3,000무리를 이끌고 나와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고의 고향도 한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자기네 나라 기원이라고 해도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인류의 역사예요. 한인한국은 인류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인류의 시원을 판단고기는 우리 민족의 시원만 밝히는 책이 아니라 이 유라시아 대륙의 시원을 밝히는 굉장히 훌륭한 역사책이에요. 오히려 그걸 자꾸 왜곡해서 우리나라가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는 상징적인 나라지. 옛날에 맨말리 이런 구락 어디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누가 맨말리 어떻게 제어받겠습니까? 지금도 못 재는데 맨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시골 할아버지들이 GPS 없을 때는 맨날 물어봐야 되잖아요. 무슨 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한참 가세요. 근데 한참이라고 해서 막상 가보면 1km도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년 전에 서술된 역사를 그걸 글자 한자 따져서 문제 삼는 거는 그건 난 옳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역사를 환웅 배달부터 보더라도 이미 5,000년 넘는 것입니다. 같은 반말년 역사라고 해도 단군조선부터 따지면 5,000년이 안 되지만 환웅 배달까지 따지면 5,000년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서기전 북동맥은 한인왕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모든 출발점이고 그다음 환웅 배달이 분명히 있었고 단군조선이 있었고 북부여는 비록 짧지만 해모수가 건국에서 주몽의 고구려로 토스할 때까지 아주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또 마침 여기서 서기전이 끝나요. BC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고 그래서 AD가 됩니다. 그래서 별건 아닙니다만 누가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왜 0이지 1이냐. 그래서 달력은요 서기는 0이 없어요. BC 1년에서 AD 1년으로 넘어오지 BC 0년이 없어요. 0이라고 쓰면 오히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으로서는 당연한 지적인데 0이라고 쓰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달력은 그게 굉장히 많이 속삭여요. 옛날에 여러분들 Y2K 문제 이런 거 있었죠. 2000 되면 컴퓨터가 어떻게 되고 똑같은 문제가 여기서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연도 계산할 때 여기 하나 0이 없다라는 걸 생각하고 더하기 빼기 해야지 꼭 틀려요. 그래서 이거 별건 아닌다면 이것도 그 나름대로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대륙을 사실 이렇게 지배했고 이런 그래프가 국뽕이다 봐라 중국 역사는 팍 줄여들여서 옆에 짧게 놨다 또 이제 비판 들었는데 그 당시엔 영토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화하족의 영웅은 한나라 한고조 같아요. 한고조가 비로소 화하족의 무대를 대륙으로 만들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한나라의 왕조가 대륙의 왕조가 이어진 거지. 아까 이덕일 소장도 얘기했잖아요. 사망오제 사상조가 전부 다 동이족 역사라고 산동성에서 인정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진나라 진시황까지 여기 춘추전국은 물론 그건 잘 모르겠고 진시황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아유 저 징그러운 저 동이족 놈들 내 이제 만리장성을 쌓아서 우리 화하족은 요 안에만 살고 저 바깥에다 오랑캐 그 분석경위가 뭐겠습니까? 네. 우리 동이 쪽의 역사를 다 태워버린 겁니다. 어떻게 포장이 되든 제가 봐서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는 심정으로 역사를 소멸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시황제야. 우리 역사 이번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진시황이라고 합니다. 앞에 헌원 황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황제란 말을 썼을 때는 헌원은 화하족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진시황조차도 동이족일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옆구리가 누가 아직은 확인된 것 같지는 않던데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전공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말까지 돌더라고요. 우리나라 국통맥은 이게 다 지금 소실되어 있는 거죠. 단군조선도 신하라 가는데 누가 이걸 믿습니까? 오늘날 젊은 중학생들 붙들고서 야 우리나라가 왜 배달민족이라고 하냐 그러면 음식이 빨리 배달 오지 택배도 빨리 오지 다 그런다니까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나마 배달이라는 말이 그렇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웅대한 기상이라든가 이런 건 아예 없어요. 우리 손성태 교수님이 한국에서 양쪽으로 뻗어나간 그 문화 흐름 중에 오른쪽을 갖다가 그냥 다 해결하신 분인데 그런 웅대한 이런 거는 완전히 판타지라고 해요. 예술 같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어느 민족이고 자기들이 잘났다는 것은 국보원고는 다 있다. 이거 그 중에 하나지 뭐. 그 말은 맞다. 그러나 제가 그 얘기까지 다 못하겠네요. 격이 달라요.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그런 류의 환단고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망오제도 다 동의적이고 사상주까지 다 동의적이고 지배계층.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이게 우리 국통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이 당시에 뭐 이런 서체가 안 나왔을 수 있다는 건 압니다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서효사 같은 거 그 180글자를 갑골문자로 썼을 리가 없습니다. 갑골문자로는 서효사나 이런 거를 다 그 환자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서체가 훨씬 더 올라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가 소설에서 그냥 근데 지도는 너무 정확하게 그랬어요. 좀 너무 현실하고 좀 떨어져 보여야 더 그럴 것 같은데 너무 비슷해. 어쨌든 마한, 번한, 진한 그게 아까 저 사이먼 박사님 얘기한 마한, 번한, 진한 이렇게 배치됐을 거다. 그 그냥 안내 그림입니다. 이건 소설사파예요. 전혀 인용하시면 안 돼요. 제 소설 대천기 5편에서 써먹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단군조선인 사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진하는 아사달에, 번하는 안덕현에, 마하는 백아강에 있어요. 이 전서체 중에 저 말맞자가 참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데 만약에 오성이 아까 무진호 10년 오성치료한 기록이 진짜 중국에서 앞으로 나온다거나 저는 안 나온다고 확신하는데 많이 나온다거나 그래 되면 우리 환단 쪽은 상당히 타격을 받는데 축구로 말하면 꼭 1대0을 이기는 기분이에요. 한 골만 더 먹으면 또 1대1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한 골 더 넣었어요. 뭐냐 이거는 환단고기도 아닙니다. 천문유초는 세종대왕 때 이순지가 쓴 너무도 잘 알려진 천문학 교과서예요. 근데 이 천문유초 이순지가 쓴 이 부분을 보면은 전제 때입니다. 요 전자는 언제만 쓰느냐? 아까 이덕일 소장이 얘기한 사망 5제 중에 사망이 태우복희, 염제신동, 황제헌원 다음에 소금천, 전욱고양 할 때 그 전제가 바로 이 전자였어요. 이 전자 특이한 전자거든요. 그 전제 때 1월 오성 계합제자, 1월 해와 달과 오성이 개기일식 할 때 개자예요. 자방에 모였다. 천문유초에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언제 거냐? 단군조선 이전이에요. 단군조선이 BC 2333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숫자가 더 커. BC 그러니까 전후고양이 BC 2513, 2436의 생존 인물인데 이게 갑자년이거든요. 갑자년이니까 한 번밖에 없어요. 한 사람 일생에서 갑자년은 한 번밖에 없어요. 아주 오래 살지 않는 한은. 그 갑자년이 BC 2467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맨날 박창범, 나델 오성철을 맨날 제가 얘기하고 다녔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거 사실 내 것도 아닌데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 이것도 내가 욕먹을 짓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오해도 좀 저는 오히려 순수하게 막 후배들 띄워준 건데 듣기에 따라서는 또 그것도 묘하더라고요. 근데 제 논문이 나오니까 속 편하더라고요. 이제 욕을 해도 나한테 해라 이제. 그래서 저는 바로 그 기록을 가지고 이제 판단학회 이제 2년 전에 냈죠. 이번에는 BC 2467 갑인년보다 그 앞뒤로 오성이 모이는데 제일 그럴듯한 거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맞춰가서는 맞는 그 둘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사실이라는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전제 때 오성관측 기록이 있다는 건 똑같은 논리로 사망 5제 시대가 전설이 아니라는 얘기죠. 천문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저한테 표창을 해야죠. 야 이거 사망 5제가 전설의 시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줘서 고맙다고 해야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들으면 저를 죽이려고 하겠죠. 왜 우리나라 책이 있어도 돼요. 동이족이 우리 왕족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저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중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상관상 없어요. 왜냐하면 지배계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야 믿어요. 저는 생리적으로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이 한번 증명되면 이걸 우연히 맞출 수는 절대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한간에 보면은 이거 이율이 계산해서 넣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개인적으로 PC가 나온 게 언제입니까? 80년대 후반이잖아요. 몰라요. 저 83년에 유학 가서 우리나라 사정을 잘 모르겠는데 81년, 82년까지도 대학 본부에 큰 컴퓨터가 있으면 그 천공 카드 갖고 가서 계산한 시절이지 PC가 없을 때예요. 제가 미국 유학 가서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처음으로 AT 뭐 이렇게 XT, AT가 나오더라고요. 그 컴퓨터가. 근데 이율이 무슨 수로 계산해서 추가를 해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돌려보니까 역시 이번에 새벽 하늘에 낮더라 이거죠. 해와 달 사이에 5개가 들어가더라 이거죠. 하루만 지나면 달이 들어버립니다. 달은 하루에 거의 13도씩 서지네요. 그래서 같은 시각에 보면 다음날 5개는 별로 안 움직여도 달은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해와 달이 이렇게 5개를 안에 끓이고 있는 그림만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4,000 몇 년 전에, 4,500년 전에 이런 광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제가 유튜브에 다음 주에 영어로 자막이 아니라 영어로 3개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K 히스토리, K 스피릿, K 카스머스를 하나씩 올려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서 거기서는 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서 K 스토리가 뭔가 맛을 보여줬어요. 근데 환단고기를 홍보 책자를 보니까 이거 뭐 환단고기 능통한 분들이 만드는 책자라는 거죠. 왜 이걸 썼을까?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까? 일단 국토초성에 들어가서 제가 기분이 좋고 천문학자니까 왜 나라면은 이렇게 했겠는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천부임 그럼 에이 그 시대 무슨 도장이 있어. 그것도 거짓말이야 다 그랬는데 몽골 남한기에서 옥도장이 나와서 찍으니까 이런 글씨가 나오더라. 이게 무슨 글씨인지 모른다. 그 다음 유명한 C형 그 다음에 저기 곰의 여인 얼굴. 그러니까 이 연상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겁니까? 몇천 년 전에 우리 조상 얼굴이잖아요. 우리가 LG그룹에서 신라의 그 기와장에 웃는 얼굴 하나 가지고 LG 그 브랜드 만들어서 얼마나 효과를 봤어요. 이것도 저 몇천 년 전에 우리 얼굴인데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단 하나 너무 무서워 얼굴이. 내가 술 먹고 들어가면 쳐다보는 우리 마누라 얼굴이 빡생겨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소중한 얼굴이고 그 시대에 이미 우리는 가부좌상을 틀고 수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제가 참 정말 이 중에서 제일 신기하게 보는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니, 뭐 문익점이 천몇 년 전에 겨우 면화를 들여왔다고 배웠는데 아니 나 그것도 만나 틀린 지 의심이 되는 게 5, 6천 년 전에 5천 년이든 6천 년 전이든 그때 이 옥 누에가 나왔다는 건 그 시대에 비단옷 입었다는 얘기 아니죠. 그럼 비단옷을 입고 궁궐에 살았지 동굴에 살았겠습니까? 아무리 내 IQ가 100이 안 돼도. 근데 이게 나온 걸 보면 홍산문화에서 뭐 전문가 이창구 박사 앞에 계신데 좀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난 이거 하나만 봐도 벌써 우리가 5천년 이전 역사 아는 게 전혀 없구나. 그럼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저런 게 나올 때마다 저 우리 민족 거 아니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겸손한 겁니까?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뭐 객관적인 옳은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북봉 환빠은 다 나쁘니까 이렇게 무조건 우리 거 아니라고 해야 그게 합리적인 자세입니까? 그럼 머저리들이 어디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만은 이 나라 청원대장을 하면서 많은 고급 정보를 접하면서 한 20년 동안 찔끔찔끔 공부하던 것이 누적이 돼서 이러한 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는 전 곡하가세할 수 없습니다. 난 이거는 조작될 수도 없고 이거는 전해졌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역사가 위대했고 우리가 제일 못난 후손이라는 걸 명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국뽕 온갖 욕을 다 해도 저는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날 중국에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우리 천문학에서는 자금성 자체 아닙니까? 천문학에서는 자미원이란 말이에요. 황제가 계시던 곳이란 말이에요. 황제는 기운이 동쪽에서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비슷하게 하여튼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지만 태산이 하나 우연히
남았겠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 사진 찍었습니까? 나중에 빨리 제가 찍었어요. 이화원이라는 데 저 안 가봤어요. 근데 거기도 자기 동네라고 이렇게 써있다네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가족들이 동쪽에서 그 동쪽에 그 지배 계급의 지배를 받았다는 걸 자기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부 반응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옛날에 동포 얘기 또 사이먼 킹께서 얘기하셨지만 한국 자녀가 근무하다 보면 중국 친구가 생겨요. 그럼 그 중국 친구가 악의로 그러는 게 아니라 걔는 그냥 자기가 배운 대로 야 너희 나라 우리 내내 우리 제후국가 식민지였대. 얘기하면 한국 우리 자녀가 뭔 녀석하고 벌써 일어나. 근데 그 다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뭐 배운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뭔 녀석하고 일어났는데 힘차게 일어났는데 그 다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옛날 LA 강연 가는데 동포 한 분이 박사님 같으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유 뭐 어려운 질문 하더라고. 그 질문을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저 같으면 일단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야 진화 할 때 한자로 지자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지? 요 가지 지자야 요거. 왜 나라님이다 가지 지자를 쓰냐? 너희는 항상 브랜치였던 거야. 나는 그렇게 시작하겠다 일단.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하늘리전 하늘의 자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안타까워요. 우리는 다 천손이 아니라 운손입니다. 곰새끼입니다. 곰새끼잖아. 지금 뭐 신화도 뭐 얼마나 저질입니까? 요런 단어는 내지 마세요. 똑같은 얘기도 어떻게 편집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세상에 결국 곰이 트랜스젠더가 돼갖고 그 새끼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 신화가. 예, 다 아시죠? 곰 토템, 호랑이 토템 민족을 천선이 내려와서 그 지손을 교화하는 것이 우리 홍익사상인 거죠. 근데 빨간 건 안 좋은 거고 파란 건 하늘에 관련된다는 거예요. 단군신하고 식민사학은 다들 수긍합니다. 반발하지 않는 건 수긍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병도가 만든 역사가 잘못됐다는 거 다 알아요. 그 제자들이 엉망을 했다는 거 알지만 그걸 내가 뭐하러 바로잡냐. 공부해야지, 책 봐야지, 강의 들어야지, 피곤한 거야. 하기 싫은 거야.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9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so what? 더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버리고 자꾸 방치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권씨나 식민사학을 수긍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는 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모든 예술 작품이나 어디에서 누락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첨성대 같은 경우도 천문학자들이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 생각을 미처 못합니다. 우리 주제 동양 최고면 됐지 뭐. 그게 아직 깔려 있어요. 첨성대가 동양 최고라는 말을 듣고 100명 중에 몇 명이나 혹시 세계 최고 아니야? 이 생각하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나라 혼이 죽어 있어요. 민족 정기가. 그래서 제가 감히 이 대한사랑이나 이런 큰 조직의 이사장 자리를 제가 수락했을 때에는 저도 충분히 미친놈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 나한테 조직과 이게 있다면은 내가 혼자 아무리 피를 토하도 떠들고 다녀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바가 많고 중국의 동국공정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반발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잘 알다시피 중국의 사회과학은 중국 정부 조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정치, 종교, 지연, 학연 이쪽 하고는 항상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바랍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지도자들이 중국에 붙어간다 이런 표현을 할 때마다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한때 우리가 교과서 파동 같은 것도 그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러니까 교과서 파동이라는 게 어차피 국정이든 국정이 아니든 배달은 안 나옵니다. 근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난 모르겠어. 국정교과서 이거는 빼세요. 근데 어쨌든 결국 역사 바로잡기가 뭐냐? 한쪽은
이승만 박정희 개새끼 그리 몰고 가고 싶고 한쪽은 김구 김대중